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로 들어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LNF 들어왔습니다. 매수가는 64,000원이고요. 머스크가 본업에 매진하면 테슬라 관련주 다시 오르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자 일론 머스크가 정치보다는 본업에 매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 주가도 꽤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오늘 한국에서는 2차 전지주들 오늘 죄다 많이 올랐습니다. 비단 테슬라 때문만 오른 건 아닐 건데, 자 어쨌든 이 분위기가 지금 이게 낙폭과대 반등인 건지 아니면 추세 전환의 신호탄인 건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일단 우리 전태룡 파트너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오늘 문자를 너무 잘 쓰신 게 저희는 오늘 LNF를 오늘 샀어요. 그러니까 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모든 종목들은 급소가 중요합니다. 그 급소에서만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LNF는 보유 관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문제는 이제 매수 가격이 64,000원인데 저는 오늘 매번 제가 아침마다 공부하는 곳에서 2차 전지가 이제 변곡이 나왔고 지금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추세로 돌릴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우리 에코프로 형제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2차 전지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는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최소 30%에서 많으면 100%의 상승을 줍니다. 그 이유가 낙폭 과대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일단 그 2차 전지에 대한 그 실적적인 전망들을 보면 업종마다 이제 최악의 국면은 지나가고 실적은 좀 턴어라운드 그리고 이제 좋아지는 국면을 맞이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빠지느냐? 결국에 수급과 심리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의 키워드는요, 여러분들 2차 전지입니다. 저는 지난주, 지지난주에 좋지 않으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의 2차 전지의 이 시그널은 좋았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대장주로 갔었던 조선업종들 그리고 오늘 원전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연기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전에서도 매도가 나왔고 또 하나가 제약주에서도 수급들이 꺾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갈지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 것일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러한 주도주들이 만약에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2차 전지에서는 깃발을 먼저 꼽는 사람이 승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LNF를 오늘 아주 저점에 정확하게 매수를 했다. 그리고 64,000원은 저는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4,000원을 돌파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매물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전지주들은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면 단기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하락장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근데 만일 정말 업황이 개선이 되고 그동안에 각 상승했던 종목들에서 주도주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서 이 2차 전지의 수급이 계속 몰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게 2차 전지가 좀 올라가야 실제 주식시장이 좀 살아나거든요. 너무나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 계셔서 이번에는 꼭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LNF 주가가 이게 35만 원 하던 게 최근 5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7분의 1 토막 났거든요. 그러니까 참 모든 투자자들의 무덤이다라고 표현을 사실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모처럼 16% 가까이 급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소외주들의 반란. 오랫동안 장기 소외됐던 기업들이 오늘 급등을 하면서요. 시장 분위기가 또 기존에 잘 나가던 기업들은 오늘 막 엎어지는 모습들 나오면서 약간 주도주가 좀 체인지 되나 이런 분위기도 좀 피던데 자 지금 그런 분위기로 봐도 되는 건지 그냥 반등이야 라고 봐야 되는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장동훈 파트너께서는 어떤 식으로 평가하십니까? 저는 2차 전지가 추세적인 반등보다는 그냥 낙폭 과대 기술적인 반등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려서 이번 반등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많이 빠지다가 반등이 오면 물타기를 한 다음에 매수 단가를 낮춰서 위에서 한번 매도를 하자, 빠져나오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 동화에 보면은 동화줄을 하늘에 내려오잖아요. 이게 진짜 동화줄인지 아니면은 중간에 끊어질 건지를 확실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차 전지가 추세적으로 살아나려면 미국 쪽의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결정이 나야 되고 물론 이제 열심히 중국에서 띄우고 있는 리튬 보다는 나트륨 이쪽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연결된 그런 기업들이 오늘
물론 에코프로도 많이 올랐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쪽에서 끌어당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한가 같은 대보 마그네틱이나 자이글, 그다음에 애기양 케미칼 이런 쪽에서 대장주 선두주자를 하고 뒤에 따라오는 뭐 지금 에코프로 관련주라든지 LNF 이런 주자들은 2번 주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대보라든지 애기형 이런 종목들이 가다가 한번 잠깐 눌러주면은 LNF 이런 종목들이 올라올 때 일부를 좀 매도를 조금 하고 매수 라인 64,000원이니까 그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거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낙폭과대가 종목들이 V자 반등으로 쭉 올라오면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야 엄청 좋겠지만 반대로 이런 2차 전지 쪽이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다른 섹터들이 다 많이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섹터들이 지금 좋은 건지 낙폭과대로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2차 전지가 좋을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오늘 조정받았던 종목들이 더 좋지 않나. 그래서 2차 전지 반등 올 때 일부 현금화 시켜서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쪽 원전 쪽도 조금 조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쪽이 더 미래 가치는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장기 소외가 된 기업들이요. 이렇게 바닥에서 좀 의미 있게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거 이제 공매도 들고 있는 쪽에서는 네. 아, 이거 지금 차익 실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라오면 아, 차익 실현 어제 할 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더 올라오기 전에 일단 차익 실현을 조금 하자. 네. 공매도를 조금 처분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매수가 살살 붙어주면 비록 반등이라 하더라도 이 반등이 조금 의미 있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뭐 추세적인 상승 전환 분위기보다는 반등에 일단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은 이 반등이 하루 나오고 말 반등은 아니고 네.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반등이라서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첫 번째 LNF에 대한 상담 이렇게 맞춰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참. SKMC. 네, SKC요. 네. 예. 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네. 매수한 가격은 14만 7천 원이고요. 10%래요. 14만 7천 원이고 10% 가지고 계시고 예. 요거 매수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예,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되셨고 어떤 게 네. 제일 고민이세요? 그러면 여기에 좀 더 사가지고 조금 물타기를 좀 아. 하면 어떨런지 네.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물타기 해도 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신 것 같고 예. 그러면 저희가 전망이랑 뭐 물타기 해도 되는지도 여쭤볼게요. 예. 네. 네, 자 지금 14만 7천 원이 매입가인데 지금이 9만 원 초입이니까 네. 일단 반토막 가까이 지금 나신 상태입니다. 물을 한번 타면 어떨까라는 지금 질문을 주신 거거든요. 자, 전태리 파트너님. 네. 뭐 주가는 일단 바닥을 뭐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이 물을 타서 어떻게 좀 만회를 할까요? 아니면 뭐 물탈도는 딴 걸 쏘는 게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물 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저는 이 SKC가 반도체나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거보다 더 강한 것들을 사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래됐다라는 이유 그리고 이미 이제 물타기를 해야 되는 전략에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땐 SKC를 가지고 결과를 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유리기판이라든지 반도체가 이제서야 삼성전자도 이제서야 상승하기 위한 모멘텀을 보여줬어요. 지금의 시장은요. 반도체와 2차 전지에서 외인들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업종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SKC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만약에 마음고생을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 물타기를 하셔야 되고 물타기를 하셔서 반등을 줬을 때는 이 종목을 가지고 더 이상 끌고 가서 수익을 내야겠다라기보다 반등했을 때 일부 정리를 하셔서요. 더 탄력적인 반도체나 유리기판으로 바꾸길 저는 바라요. 일단 전략적으로 물타기를 권해드리지만 실제로 관련 반도체나 주도 업종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드리고 그 이유는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런 흐름이 나와요. 지금 삼성전자도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SKC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유리기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는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을 주면 만약에 물타기를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12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여기에서 매물을 어떻게 소화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좀 유연하게 좀 보셔도 되겠고요. 저는 앞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이 몰릴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의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상승했던 제약주라든지 아니면 조선주들이 지금 계속 외치고 있었잖아요. 시소의 게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2차 전지나 이런 종목들에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는 안 좋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수급에 대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실적은 좋아지고 있었는데 이럴 때 해야 되는 거예요. 한알용도 여러분들 제가 맨 처음에 나와서 한알용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관심 없었거든요. 지금 한알용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이 반등해주고 상승해서 이제 2차 전지 사야 되나 했을 땐 여러분들 또 물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요 현 구간에서 이탈한다라고 하면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은 물타기를 하셔서 이 관련 업종들에 대한 전략 그리고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들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안 좋으면 제가 또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시장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 네. 지금은 깃발을 갖고 바닥의 낙폭 과대라든지 그리고 좋은 종목들을 먼저 꽂으셔야 된다. 다만 모든 종목이 다 안 가요. 지수가 안 가요. 종목 장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별할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된다. 바로 우리 방송을 보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유리기판 관련 기대감에 20만 원까지 급등했었던 기업인데 뚜껑 열어보니까 최근 3년 내내 적자고 또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도 지금 적자 지속입니다. 네. 하다 보니까 결국 주가가 기대를 너무 빨리 선반영했구나 해서 지금 내려앉아서 9만 원대까지 거의 한 반토막 정도 나 있는 그런 상태고요. 다만 여기서도 이제 못 올라가는 이유가 여전히 지금 기대하는 유리기판 실적 언제 붙느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많이 빠졌는데도 좀 못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자, 우리 장동훈 파트너 의견도 함께 들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전태롱 대표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보면 주식도 잘하시고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이제 전 대표님이 그 중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다른 종목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는 다른 종목 똑같은 유리기판 중에서 다른 종목을 보려면은 굳이 SKC는 좀 무겁더라고요. 제가 쭉 네. 지켜본 결과 항상 무겁고 항상 뒤에 출발해요. 너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막 달려가고 있으면 그 다음 날 아니면 그 다음 날 2, 3일 후에 나도 유리기판인데 약간 이런 멘트. 그래서 항상 보면 유리기판 중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 PI라는 종목입니다. PI가 네. 먼저 가고 그다음에 필옵틱스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다음에 보면 한빛 레이저 네. 이런 식의 릴레이가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SKC 물타기 할 돈 가지고 차라리 필옵틱스라든지 필옵틱스보다는 저는 PI가 훨씬 더 가볍고 빠르고 좋습니다. 네. 내용도 괜찮고 PI는 유리기판도 되고 2차 전지도 되고 양쪽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 매수보다는 기다려서 그런 종목을 조정 시 분할로 한 다음에 여기서 수익을 내고 나고 있으면은 그 동안에 SKC가 천천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 그 상황에서 물타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손실을 줄이면서 현금화를 시켜서 빠져나온 다음에 이참에 종목을 좀 교체하자. 왜 그러냐면 유리기판이 기술력도 좋고 미래 가치도 좋은 건 분명하지만 원래 삼성에서 유리기판을 2026년도에 한다 그랬거든요. 최근에 보면 2028년도로 늦춰놨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당장 해가지고는 돈이 안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SKC는 자회사가 물론 있어가지고 바로 할 수 있지만 대기업들이 그다음에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아직은 시기상조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물타기를 돈 가지고 다른 종목을 좀 매매하시다가 SKC가 분위기 좋아지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SKC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회사 내용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주가는 바닥권이고
그렇지만 속도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우리 두 분의 의견을 종합을 해본다면 어쨌든 지금 주가는 좀 단기 바닥권에 진입을 해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뭐 급하게 손절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지금 매수하신 14만 7천 원까지 가는 데는 안 갈 수도 모르고 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꽤 많이 지금 걸릴 것 같은 분위기라서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네요. 네. 어쨌든 지금 바닥권이니까 살짝 물을 한번 타서 순환매 이렇게 한번 들어올 때 네. 단가 낮춰 좀 빠져나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요거는 요거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적당히 올라오면 손실을 조금 줄이는 차원에서 정리 타임을 한번 잡으시고 딱 뭐 현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앞서 얘기했던 뭐 그런 유의 종목들 그런 쪽을 한번 배팅하는 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짚어주신 다른 종목들 참고해 주시고요. 또 다른 종목들이 궁금하시다 하시면 끝까지 저희 방송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상담 SKC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상담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현대제철이요. 현대제철이요. 네,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39,000원에 20%입니다. 39,000원에 20%. 네, 요거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네, 21년도에 매수했고요. 네. 2021년도요? 네, 뭐 물타기도 조금 하셨어요? 네, 아, 그러면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비중 20%인데요. 아, 20%. 물 네. 타셔서 20%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지금 더 물 타거나 이런 거는 생각이 없으신 거죠? 조금 그럴 여력은 많지가 않고요. 네. 네, 이걸 보유하고 있으면 요 네. 단가까지 올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대응 전략이랑 뭐 목표까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네, 자, 이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6만 원까지 네. 급등했던 기업인데 이게 최근에 2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일단 3분의 1 토막 났다가 다행히도 이제 최근에 주가가 회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좀 더 회복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자, 사신 가격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지금이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홀딩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랫동안 갖고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전화 잘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매일 공부하는 곳에서 지난주에 한 25,000원대 이건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드린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면 철강 관련 업종들이 그렇게 좋은 뉴스가 없습니다. 좋은 뉴스가 없고 지금 맨날 뭐 공장 가동을 멈춘다는 뭐 이런 이야기만 있기 때문에 아마 공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돈은 이미 선반영이 되고 그리고 나서의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기관들과 외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현대제철은 홀딩하셔도 된다고 봐요. 장기적으로도.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다만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 업종이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주 단거리적인 움직임보다는 꽤 긴 호흡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 업황 개선이나 실적 이런 부분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요. 지금 시가총액이 3조 오늘 기준에서 3조 7천억이에요. 3조 7천억인데 제가 이 가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화면을 보시면 매출이 23조입니다. 23조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방금 앞전에 보셨던 3조 7천억의 그 시가총액인데 지금 영업이익이 4천억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그 철강 업종이 안 좋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분기별로 악재가 적자가 해소가 됐고 올해 이제 2025년 2분기부터는 다시 흑자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정말 잘 버티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업황에서 이제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들이 몰리지 않았을 뿐이지 이 종목들은요. 일단 시장이 좋으면 대형주들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뷰를 긍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렇게 봤다가 뭐 이제 미국에 대한 정치적 이슈 발언 때문에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또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그 공포감에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은 업종
업종별 장세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하고 별개로 지금 수급으로 인한 그 논리로 인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물론 지금 철강이 아니지만 반도체라든지 아까 우리 그 장동호 대표님께서 잘 말씀 주셨듯이 유리기판 관련 이슈, 삼성전자가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만큼 관련주라든지 또 2차 전지의 낙폭 과대라든지 2차 전지가 살아나야 저는 주식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이유가 너무나 많이 물려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등해줘야 그 돈들이 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이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물타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대제철은 더 들고 가셔도 회사도 나쁘지가 않아요. 네. 더 들고 가셔도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연초만 하더라도 현대제철은 미국의 현대차그룹하고 동반 진출해서 이제 거기다가 자동차 생산 공장 짓는다 이러면서 분위기 좋았다가 최근에 자동차 간세 맞으면서 같이 엎어졌거든요. 근데 이번 주도 분위기가 굉장히 빠르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장동우 파트너님, 얼마 정도 보십니까? 훅 들어옵니다. 저는 일단 3만 원대는 무난하게 넘을 것 같고요. 저는 세 가지를 드리고 싶어요. 3만 원, 3만 5천 원, 4만 원. 이렇게 분할로 일부분씩 챙기면서 보유해서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 쪽에서 뭐 반덤핑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중국 철강 업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이 어렵기 때문에 반덤핑을 해서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는데 반대로 이제 반덤핑 규제를 하게 되면 현대제철 이런 쪽은 우리나라로 봐서는 수혜주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제철 쪽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라든 기아 쪽에 이쪽에 이제 관세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게 7월 달 그 전에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8월 정도 되면은 이제 몇 프로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러면 오히려 악재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현재는 나쁘지 않은 관점이고요. 제가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팁을 하나 드리면요. 공매도가 보면 쭉 여기서 플러스했다가 계속 공매도 대차를 땡기고 있다가 마이너스가 뜨는 날짜가 딱 나오면 여기가 4월 15일이거든요. 4월 15일. 4월 15일을 날짜로 동그라미를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이면 언제냐 하면은 요 정도 되거든요. 요때. 네. 이 동그라미가 강력 매수라는 거예요. 여기가 저점이면서 여기가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공매도를 많이 때렸던 물량을 대차로 해소를 하면서 다시 쇼크오버랑이 들어온 물량이 130만 주거든요. 그래서 130만 주가 다시 현재는 매도했다가 다시 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량이 없어지지 않는 한 주가는 빠지지 않고 추세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은 3만 원, 3만 5천 원, 4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일봉으로 보면 이렇고요. 주봉 형태를 보면은 주가가 딱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위에서 내려오는 요 라인, 여기가 3만 5,900원이고요. 바로 위에가 4만 원인데 이 두 라인을 넘어가면 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 일부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보유해서 뭐 4만 5천 원, 5만 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아까 말하는 방법을 알았으면은 한 달 전부터 주식을 20%가 많지가 않습니다. 50%까지 늘렸어도 됐었어요. 이런 종목들은 그 방법을 알고 있었으면. 그래서 지금이라도 약간 조정이 오면 무섭지만 오히려 조정 시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조금 아쉽게도 현대제철 매입가가 39,000원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매입가는 우리가 읽고 종목을 보는 게 좋아요. 지금 가격 기준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냅두는 거고 빠질 것 같으면 팔아야죠. 뭐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단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 좀 올라가는 분위기니까 일단 홀딩 하시되 다만 우리 장동호 대표께서 3만 원, 3만 5천 원, 4만 원 이렇게 딱 찍어주셨는데 이 회사 지금 뭐 업계에서 보는 적정 가격도 한 3만 6천 원대라서 힘이 딸리면 3만 원까지 갔다가 스탑할 수도 있고 힘이 좀 괜찮으면 3만 5, 6천 원까지 갔다가 칠 수도 있고 힘이 아주 좋으면 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추 말씀하셨던 것처럼 3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비중을 조금씩 드러내는 그런 좀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조금 홀딩하고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 세워드렸고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진짜 주식을 찾아서 진주 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선정한 진짜 주식, 진주 같은 종목들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단기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 계좌를 핫하게 만들어줄 종목입니다. 장동우 파트너는 달바글로벌 가져오셨고요. 전태룡 파트너는 애경케미칼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이 달바글로벌은 지금 신규 상장 기업이고 그쵸. 애경케미칼은 뭐 모두가 다 알만한 기업인데 오늘 시장 내 주도주였습니다. 맞아요. 앞서도 뭐 잠깐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자, 애경케미칼을 선택한 이유 들어볼까요? 일단 저는 주도주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이 우려가 되면 좀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뭐 두 분의 대표님 앞에서 이제 그런 말하기 어렵겠지만 좀 죄송하지만 전태룡 하면 급등주 테마주거든요. 네. 지금 시장이 좋기 때문에 저는 확률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여러분들도 오늘 아시겠지만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돈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여줘서 전 이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기 수익 관점에서도 저는 돈들이 더 모일 거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이제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뭐 응급제 관련된 이제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핵심 소재인 TPC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TPC는 강철보다 가볍고 또 난연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슈퍼 섬유로 불립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돈들이 애경 그 전체적인 2차 전지에 돈이 몰리고 있는 그 시점에서 애경 그 케미칼에 강한 수급을 몰렸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너무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침마다 매번 여러분들께 공부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한국경제TV에 전태룡을 치고 오시면 아침 8시 45분부터 10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내일 오시자마자요, 진짜 전태룡 잘해요? 진짜 수익률 확률 좋아요? 물어보세요. 그럼 거기에서 답변을 해줄 건데요. 너무 좋아요. 주식은요, 주도주로만 하셔야 돼요.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도 너무나 좋습니다. 하락장은 하락장대로 대비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제가 안 좋게 봤던 2차 전지 저 진짜 안 좋게 봤거든요. 네. 지금 돈들이 그러니까 안 좋았기 때문에 기관이 안 사던데, 오늘의 이 매수는 너무나 약간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그 수급이었다라고 봐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왜 이 종목이 급등의 길을 보여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애경케미칼은 한 차례 시세를 주기도 했습니다.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조정을 주고 오늘 장대 양봉을 보여줬는데, 장대 양봉이 됐으니까 이거 좀 눌리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시장이 안 좋을 때고요. 보통 최근에 이 트렌드는요, 이렇게 급등을 하면 그 종목들이 연이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은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못 갖고 왔고요. 방금 말씀을 드렸던 실적적인 측면이라든지 이슈에 대한 측면을 봤을 때 과거에도 한번 시세를 주면 이렇게 급등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 구간대에 12,000원 구간대 매물만 소화를 해준다라고 하면 급등의 길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이유는 기관과 업종에 대한 개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이 반등이 신선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아마도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2차 전지가 반등이 속임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속임수가 어쩌면 지금은 진짜 우리 프로처럼 진짜 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만약에 아니면 그 구간 전저점 이탈하면 새로운 업종이 움직일 수 있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거 말고도 2차 전지에 대한 관심 한번 체크하셔서 어려운 장에서 소외받았던 분들은 이 부분을 통해서 약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애경케미칼을 강하게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자, 애경케미칼 오늘 뭐 단기간 급등을 해서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하루의 흐름이 그냥 하루로 끝날 모양은 아닙니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달바글로벌은 이게 지금 신규 지난주 상장한 기업인데요. 지금 뭐 상장 이후 급등을 했다가 오늘 처음으로 장대 연봉이 나온 것 같은데, 네. 보통 이런 거 위험 신호로 간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준비한 이유 있을까요? 조정지 사이죠.
네, 원래 이제 이 종목이 제가 볼 때는 일단 실적이 좋고 요즘에 이제 화장품 K뷰티가 뜨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고 해외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고 국내 소비보다는 해외 수출이 달바 글로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스트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네. 인기가 하늘을 지금 찌른다고 하더라고요. 많죠. 없어서 못 판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다음에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3년 연속 연평균 65% 성장률이 나오고 있고 9년 연속 흑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지만 조정 시 분할 매수하면 지금도 저는 충분히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트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달바글로벌 이날 이제 첫 상장이 목요일이에요. 제가 수요일 날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제가 달바글로벌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저번 주에. 근데 이제 우리 PD님께서 정책상 상장이 안 된 종목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원래는 두 종목을 하려고 그랬어요. 달바글로벌하고 인투셀이라는 종목인데요. 인투셀도 보면은 제가 요때 금요일인데 금요일 상장해서 이날 샀으면 수익률이 60%예요. 네. 달바글로벌도 했으면 수익률이 거의 60, 70%입니다. 저는 좀 앞으로 이런 종목들, 앞으로 상장할 애들이 좋은 종목들 꽤 많이 있거든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하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네, 네. 공간을 좀 만들어주면 좀 그런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려서 달바글로벌은 약간 조정이 오면 분할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원대를 지지라인 잡으시고요. 10만 원대를 손절 라인 잡으시고 분할 매집을 하되 12만 원에서 한 13만 원 초반, 13만 원 초반 요 박스권에 들어오면 분할 매집하면 뭐 특별하게 크게 물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오면 저는 목표가 1차 15만 원, 중장기 2차 20만 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달바 글로벌 일단 뭐 지난해 연매출 3천억의 영업이익 약 600억 정도 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네네. 죄송한데 요 종목이 유보율이 10,000%예요. 유보율이 10,000%라는 건 현금이 엄청 많다는 거거든요. 네. 보통 이런 종목들은 법칙이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이런 종목들은 그 무상증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급등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자, 아무튼 지금 보니까 뭐 올해 내년 사상 최고 실적이 예고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올해보다 내년에 연매출 한 6천억, 영업이익은 1,400억, 순이익은 1,100억 정도 지금 나올 것 같다. 지금 시장에서는 보통 화장품 쪽은 한 15배 정도 배수를 주는데 세게 주는 데는 20배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얼추 시총 한 1조 6천억에서 2조 2천억 사이. 여기를 적당하다 보는 것 같아요. 지금 1조 6천억입니다. 네. 그 점 감안하셔서 어.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단기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2차 전지 반등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단기 급등주를 또 잘 보시는 우리 전태룡 파트너의 픽은 뭐였죠? 애경케미칼이었고요. 우리 장도구 파트너는 지난주에 알려주셨으면 이미 수익이 났을 종목 지금이라도 알려주셨습니다. 달바글로벌 짚어주셨습니다.